망틀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가 중세 고려시대 81번부터 우리가 또 100번까지 또 꼼꼼하게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풀어져 있겠죠? 자, 그럼 81번부터 100번까지 자 문제 주세요. 네, 81번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 조금 이제 응용하면서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경찰 간부 시험, 역시 경찰 간부 시험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겠죠. 1번 숙종 때 서궁은 고려 도경을 저주라 했다. 숙종 때 서궁은 고려 도경이라는 것은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에 대한 어떤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한 그런 저술이죠. 근데 숙종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인종 때다라는 거였고, 인종 때. 예종 때 홍과는 속편년 통제를 편찬하였다. 예종 때 홍과는 속편년, 원래 편년 통제라는 역사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속편입니다. 그래서 속편년 통제를 편찬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종 때는 학문과 관련된 것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전해지진 않습니다. 자, 3번 인종 때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각종 비록을 모은 해동비록이 편찬되었다. 자, 인종 때 사실 이런 것을 하기가 좀 힘들죠. 네, 힘듭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했고, 역시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썼던 예종 때고요. 예종. 4번 충렬왕 때 민지는 본조 편령 강목이란 책을 편찬했는데 전해지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충숙왕 때다라는 겁니다. 충숙. 그래서 정답은 2번. 참고로 요거 우리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지만은 참고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간부 시험에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82번 다음 밑주친 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왕의 이름은 소다. 매 하는 그 소가 아니죠. 시대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겼으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자, 여기에서 이 왕이 어떤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 신하를 많이 죽이고 또 나오죠. 이제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누굽니까? 광종입니다. 광종. 네, 광종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정답이 오류가 났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1. 광종.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광종 맞습니까? 맞습니다. 2.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예요? 성종이죠. 자, 3.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나라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고요. 4번 승려인 신도를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오류가 났죠.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번으로 정정합니다. 자, 83번 다음에 밑주친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중앙의 지배층도 개편되었다. 그들은 왕의 집권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를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원나라 간섭기 때에 이들은 누굴까요?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 자, 1. 기억은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다.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권력,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서. 이 말뜻이 바로 뭐냐면 권문세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서라든가 이런 혜택으로 가문 대대로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맨 처음 초기 단기에 현실적인 관직, 이것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역관이라든가 환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나라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관직을 이용해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공민왕은 기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민변정도가 신돈에 의한 맞는 얘기죠. 3번 기역 검은세족은 사원 세력의 대표인 신돈과 연대하여 신진사대에 대응했다. 이 신돈이 전민변정도가 하면 바로 검은세족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기역에는 종래의 문벌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에서 성장한 가문 등이 포함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84번 다음 자료가 기록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이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은 이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환웅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결혼하였다. 아들을 낳으니 이가 단군왕검이다. 네, 단군의 건국 신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서 이 단군의 건국 신화가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바로 무엇이죠? 충렬왕 때 이련이 만드는 삼국유사죠. 그러면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1.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죠. 뭐 왕들의 역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기이한 현상이라든가 또 승려의 또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 이련이 스님이기 때문에. 이 김부식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편찬한 역사서다. 이거는 삼국사기고요. 3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이것도 역시 삼국사기죠. 4번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어봤습니다만 각군의 해동고승전이다.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구급 문제였어요. 85번 고려의 대외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에 구성을 확보했다. 아니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했던 건 강동 6주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은 어디예요? 동북 구성? 여진의 침입과 관련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고려는 국경지대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국경지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개경에 쌓았던 것이죠. 나성은 개경이에요. 그죠? 나성은 개경에 쌓은 겁니다. 천리장성이 국경지대에 쌓였던 것이고요. 특히 천리장성은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쌓게 됐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당시의 국경이 압록강에서 어디까지? 도련포까지 이르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그렇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면서 개경이 함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경에 나성을 쌓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현종이 이 거란의 황제에게 입조를 한다, 가가지고 인사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돌아가는 거란족을 누가? 양주가 공격을 했다. 이것이 이제 2차 침입과 관련된 것이고 4번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끝까지 대모황정을 벌였다. 이것은 몽골의 진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86번 고려시대의 사회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해민국을 두어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했다. 요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해민국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준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혜택을 준다. 그럼 잘 사는 백성? 아니죠. 가난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약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약재를 주는 것을 이게 해민국이라고 하고요. 유랑자들, 쉽게 말하면 유랑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지죠, 거지. 거지들의 어떤 숙소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그런 기관이 이제 재생원이다라는 겁니다. 재생원. 동서 대비원을 두어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동대비원, 서대비원, 원으로 끝나죠. 그 병원입니다. 병원. 상평창을 두어 물가 안정을 깼다. 항상 평탄하게 한다. 항상 평탄하게 한다. 그 물가 안정기구죠.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위보를 두어 빈민을 구제하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7번 보겠습니다. 87번.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인종 때 김부식 등의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하여 편년체로 기술되었다. 아니죠. 이건 기전체죠. 뭐 본기 열전 해가지고 기전체입니다. 충선왕 때 일어났을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나 전래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했다. 충선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동명왕표는 신라 계승식을 반영하고 신라의 전통을 노래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동명왕은 누구예요? 고구려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제왕홍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서부터 서술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낸다. 자주성 다 맞는데 고구려가 아니라 어디부터? 단군부터. 건국 초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아니죠. 몽골의 침입이 아니라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왕조실록. 7대에 거쳐서 왕조실록을 했었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한 개도 없네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빵개. 정답 1번. 자, 88번. 다음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자, 요 문제 경찰직 문제가 이게 좀 골탕 먹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골탕 먹이는 문제들. 뭐 사건이고 촘촘히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순서 고르는 문제. 이게 경찰직 문제의 특징인데 우리 그 무슨 문제? 우리가 계리직이니까 계리직 문제에는 이런 문제 잘 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망이 망소이에 난, 김삼이에 난, 전주 관노에 난, 만적에 난, 이연년에 난 이렇게 있습니다. 이연년 형제죠. 뒤에 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저기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형제입니다. 자, 망이 망소이에 나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향부곡소에 대한 그 수탈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고요. 김삼이 그 다음에 연합세력입니다. 효심의 난, 경상도의 운문 초전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경상도에. 이게 농민반란이에요. 농민들. 못 살겠다. 네. 그 다음에 전주 관노에 나는 전주에 있는 관노비들의 신분해방운동이죠. 뭐 만정에 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럼 미음에 이 연년 형제에 나는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 당시에 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뭐 신라 부흥운동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흥운동 다시 고구려를 세우자, 백제를 세우자 이런 부흥운동 그냥 명분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굳이 이 순서를 들은다면 무인 집권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은 물론 뭐냐면 이 무인들이 문신들의 어떤 독점적인 정치를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 했으나 이 사람들이 전문 정치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문신들보다 더 정치를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런 하층민들의 봉기가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분 해방운동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유는 이 최고 권력자 중에서 천밀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이의민이죠. 그래서 저놈도 저것도 하는데 그럼 나는 못할 소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해방운동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적의 난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자. 자, 그러면 집권 초기 때에 그러니까 무인정권 초기 때에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특수행정구역의 향부곡소에서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워낙에 수탈을 이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망이 망소위에 난 정중부 집권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망이 망소위에 난 정중부 집권 시기에 공주 명학소에서 들고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주 관노에 나는 경대승 집권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중부 경대승이죠. 근데 경대승은 집권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장교인데 이 사람이 왜 그 권좌에서 물러나냐? 사실 물러난 게 아니라 죽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야사에 의하면 자기가 제거했던 이 정중부가 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너도 죽어줘야 되겠다, 너도 죽어줘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시달렸다, 지레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요 나는 이의민, 천민 출신 집권자인 이의민. 예, 요 당시가 가장 수탈이 많았던 그런 당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인 집권 가운데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최충원 집권 시기 만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연년 형제의 난은 한참 뒤에 최후 집권 시기, 그 시기 때의 백제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요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무신집권기 때의 집권 순서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맨 처음에 이의방, 사실은 그 이의방과 정중부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했는데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이죠. 이의민이 이의방의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얘는 도망 다녔죠. 경대승이 죽고 나서 집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충원, 이러면서 최씨 무인 정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9번 문제. 보기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자죠, 왕자. 흥왕사의 교장도감을 설적해서 견의하였다. 이론의 연마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 자, 이론의 연마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 교와 수를 같이 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종의 입장을 더욱더 강조를 했던 것이죠. 자, 이거 누굽니까? 의천이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불일치설, 이것 때문에 성리학 도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해심이죠. 해심. 이 종교결사운동. 물론 의천도 종교결사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종교결사운동은 누구로 보는 겁니까? 보조국사 진울로 보는 것이죠. 3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하였다. 네, 이것이죠. 예, 조교종 창시한 진울. 진울이죠. 이것도 진울. 네. 4번. 천태종을 세워 교단의 통일을 도모하였다. 이것이 이제 의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천태종, 우리나라에 천태종을 세웠다 해서 이른바 해동 천태종. 그러면 신라시대 때의 승려인 의상이 우리나라의 화엄종, 뭡니까? 해동 화엄종. 그 다음에 각훈이 지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님들의 역사, 뭐죠? 해동 고승전. 그러니까 해동이란 말을 딱 쓰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동이란 말. 자, 90번. 고려시대의 교통통신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적인 위급사태를 알리기 위해 봉수제도, 네, 연기라든가 불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봉수제도 실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를 담당하기 위해 조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그렇죠. 자, 3번. 봉수제가 그 기능을 당하지 못하게 되자 후기에 이르러 파발제, 말 타고 긴급하게 하는 거죠. 봉수제는 빠르게 어떤 연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빠르게 연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화대가 5개만 있으면 5개. 그러니까 위급한 순서대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쳐들어오는지, 병력은 몇 명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발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발제는 임진왜란 중에 1592년에 나타났던 임진왜란 중에 파발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번.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등을 위해 역참제를 전국적으로 규모 실시하였다. 그렇죠. 공무원들 출장 가기 위해서 말을 갈아타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됩니까?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역참제였다. 네, 정답은 3번. 91번 볼게요. 고려시대의 교통통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대장경이랑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된 불교 경전을 말한다. 그렇죠. 2. 초조 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렇죠. 현종 때 거란의 진입을 불심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죠. 3번 의천은 송과 금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펼쳐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송과 금이 아니라 송과 요예요. 요. 의천이 활약했던 그 당시가 이 거란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던, 그 긴장됐던 그런 시기였죠. 금나라는 그 한참 뒤니까 이 요입니다. 요. 자, 4번 거란이에요. 거란. 금나라는 여진족이고. 4.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의 진입으로 소실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90. 요거네요. 요거 안 띄워놓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되라는 것은 김보당에 난 이민의 권력장악, 김삼이 효심에 난 교정도감. 아까 이제 그 경찰시험 문제하고 비슷한 괴를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김보당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김보당의 동북면 병마사. 사실은 이 사람이 뭐예요? 병마사라긴 하지만 뭐 군인 출신은 아니고 문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 정권 초기에 무인들의 집권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민의 권력장악. 이민은 경대생의 뒤를 이어서 집권했던 사람이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 맨 처음에 수탈을 제일 심하게 느꼈던 것은 향복소의 특수행정구역이었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 일반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삶이. 일반 농민들까지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라고 했던 것은 누구 집권기? 이민 집권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은 최충원이고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네, 가나다라. 정답 1번. 네,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3번.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골라라. 1. 정치제도는 당과 송해제도를 참조하여 이성육부제로 정비하였다. 네, 맞죠. 자, 아까 송해제도 같은 경우 뭐 중추원이라든가 뭐 어사대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당해제도는 이제 삼성육부제. 2번 지방제도는 5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었고 태조 때부터 12목 설치했다. 틀렸죠. 12목을 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은 언제? 성종 때입니다. 자, 3번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와 음서 등이 있었으며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렇죠. 고려 말에 가서 실시가 되는데 사실 고려 시대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4번 성종대에는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건의하는 등 유교 정치 이념의 토대를 닦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주 등장하는 왕입니다. 충선왕대의 개혁으로 옳은 것은 충선왕.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하였다. 원나라 거 이제 안 해. 과감하게. 공민왕이죠. 공민왕. 2. 몽골풍의 의복과 변발을 폐지했다. 이것도 안 해.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3번.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기구로 사림원을 두었다. 충선왕. 이제 사림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겁니다. 네, 맞는 얘기고. 정치 도감을 두었다. 이거는 충목왕이었죠. 충목. 네, 정답은 3번. 자, 95번 문제. 밀주인 그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최근 발견된 그의 동상은 황제를 상징하는 통천관을 쓰고 있어 그 위용을 느낄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는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사만을 통일하였고 왕위에 26년간 있었으며 후손들의 감정과 욕심으로 왕조의 질서가 물러내질 것을 그지만 후녀를 남겼다. 후녀 10조. 누굴까요? 태조 왕건이죠. 왕건. 1.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등용했다. 누굽니까? 광종. 2.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최초로 전식과라는 호칭을 썼던 것은 바로 이제 경종 때 시정 전식과. 3. 지방 통제를 위하여 사신관제도. 네, 맞죠 이거. 사신관제도, 뭐 기인제도 이런 거 왕건 때 했습니다. 4번 또 나옵니다.
12목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누굽니까? 성종이죠. 정답은 3번. 96번. 보기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금나라를 건국한 아구타는 남쪽의 송나라를 제압하고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쌓았다. 강감찬은 강동 육지를 점령한 것에 불만을 가진 거란군의 치를 늑대했다. 자, 고려시대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적 침입의 순서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왜구였죠. 자, 그러면 거란족이 맨 처음에 나오게 돼요. 디귿.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성장할 것을 거란족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여진족이 크기 전에 정벌하자. 윤관이죠, 윤관. 그래서 구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반환을 해야 했죠. 반환했습니다. 니은. 그리고 나서 이 여진족이 금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금으로 건국해서 신하의 예를 4대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형님 했어요. 4대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때의 집권자가 누구였어요? 이자겸이었죠.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 기역.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97번 문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희재가 도선의 비기를 공부한 후에 남경청도를 청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도선기에는 고려 땅에서 세 곳의 수도가 있으니 가가, 중경, 목력, 양이 남경, 목력산이라고도 하지요. 평양이 서경이다. 느낌 오시죠 이제? 그럼 뭐예요? 가는? 개경이죠. 개경. 수도 개경. 11월에서 2월까지는 중경에서, 3월까지는 6월까지는 남경에서, 7월에서 10월까지는 서경에서 지내면 36개국이 와서 조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럼 가지역 어디? 개경이죠. 개경. 1. 견훤이 국도로 삼은 곳이다. 전주. 완산주죠. 완산주. 2.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곳 서경 평양이고요. 자, 3번. 망이 망소 위에 난 뭡니까? 공주 명학소. 공주입니다. 공주. 4.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성이 축조된 곳이다. 개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98번. 기역니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에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 관련 저술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종 때 경판이 임진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고 이에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다시 발원하여 도감을 세우고 16년 만에 새 경판을 완성하였다 했습니다. 이 현종 때 만들어진 거란족의 진입을 불심으로 물리치자. 이게 지금 뭐죠? 초조 대장경이었죠. 근데 이것을 몽골 애들이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경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초조 대장경, 속장경. 그래서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최후가 강화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제조 대장경, 즉 이른바 8만 대장경이죠. 네. 1. 기역. 합천 해인사에 수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니은이죠. 니은. 2. 기역. 교장 도감에서 제작한 경판이다. 이건 제조 대장경, 8만 대장경이고요. 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감을 세워. 이것이 바로 교장 도감이죠. 제조대장경. 3번. 니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조대장경. 네, 그렇죠. 4번. 니은. 불교 경전 주석서를 수집하여 간행한 속장경이다. 속장경.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그냥 속장경. 초조대장경 이후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99번.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종 3년에 왕이 명하기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가에서 곡물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가고 있다. 이제 해당 관청에서는 그 곡물의 양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예종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의 주민. 여기서 말하는 가의 주민. 구리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가에서. 그래서 이 수공업이잖아요. 수공업.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수공업? 소수공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때의 수공업은 소, 향, 부곡, 소. 향과 부곡은 농사 짓는 곳이고요. 소.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이건 노비죠. 노비. 이 양인이지만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신부는 양인인데 차별을 받습니다. 천민 취급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요. 자, 3번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건 수공업자, 그냥 수공업자들. 4. 조세 공물 징수와 요역 징발 등 행정실무를 그 지역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누굽니까? 향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0번. 자, 요 지문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다음 사료의 내용이 실행되는 시기에 맞는 것은 수전자가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만 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훈량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등에 따라 받는다 였습니다. 훈량전이죠. 훈량전. 부모가 죽었을 때. 자, 요 지문은 바로 뭡니까? 여기 분명히 이제 과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이에요. 1391년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왕 때 과전법이죠. 이 전시과의 폐단이 심하기도 했고요. 이 전시과의 거의 대부분들을 권문세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끔 도와준 신진 사대부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다. 고려 말에 실시합니다만 조선조의 기본이 되는 토지제도죠. 자, 1. 전현직의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자, 과전법은 과전. 뭐가 빠져버렸어요? 시가 빠져버렸어요. 땔감 같은 거 주는. 이거 안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1번은 뭐예요? 전시과예요. 전시과. 2. 경기 일대의 토지를 관료에게 분배하고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렇고요. 3. 영정법의 시행으로 풍요에 상관없이 전세가 고정되었다. 이 과전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을 한 것이 세종 때에 전분육등, 연분규등, 이른바 공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전법의 일환이죠. 그런데 이것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조세의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으로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영정법이에요. 그래서 연분 구등에 의해서 최저치 영원히 정했다 해가지고 영정법. 그래서 관계없이 사두만 내거라. 네, 이것이죠. 자, 4번 군인의 유가족에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전식과제도의 일환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01번부터 조금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뭐 10문제만 풀어갈 수는 없잖아요. 127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